다양한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신기술 플러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 전자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승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통 전자파 하면은 거부감부터 가지는 분들 많을 겁니다. 몸에 해로울 거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로운 점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전자파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전기장과 자기장 이 두 개를 합쳐서 전자파라고 합니다. 네. 전기장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뜻하고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인데요. 전자파는 이 두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전자파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의료 분야에서는 몸의 이상을 찾아내는 영상기술과 치료에 활용되고요. 교통 분야에서는 하이패스나 GPS, 또 산업 분야에서는 금속 탐지기 등에 쓰입니다. 또 군사 분야에서는 전자파를 발사해 적들의 통신을 교란시키는 이 원격 교란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전자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자는 물 위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여러 개의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간다. 한 곳에서 생긴 진동에 의해 물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에너지만을 이동시키는 현상. 우리는 이를 파동이라 말한다. 전자파 역시 이러한 파동의 원리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합성이 돼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전자파라고 하거든요. 또 때로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그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우리가 합쳐서 전자기장 또는 줄여서 전자파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고, 만약 그 주파수가 상당히 방송이나 통신에 쓸 수 있는 그런 고주파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전파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은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를 뜻하고 전기장은 전기력이 미치는 범위를 뜻한다. 전자파는 이 두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그림과 같이 자석을 코일 안에 넣었다 뺐다 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 자석을 고정시키고 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살펴보자. 전선에 전류를 위아래로 번갈아가며 흘려주면 전선 주변에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전기장은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변화하는 자기장은 다시 변화하는 전기장을 유도한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세기가 변화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한 쌍이 공간 속으로 전파되는 것을 전자기파, 즉 전자파라고 하는 것이다. 전자파가 퍼져나가는 이론을 처음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맥스웰이다. 맥스웰은 1864년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를 기술하는 4개의 방정식을 통해 전자기장 이론을 확립하였다. 이후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는 맥스웰이 예언한 전자기파가 실제로 존재하며 먼 거리에서도 탐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단위인 헤르츠도 이러한 헤르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다.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번개에 의한 방전처럼 자연 현상의 근원이 되는 전자계가 있는 반면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이 전파를 수신하고 방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 또는 자동차나 전기 용접기와 같이 방전을 통해 기능을 유지하는 인공적인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인공전자계가 있다. 전자파는 주파수, 즉 초당 파동수 크기에 따라 주파수가 낮은 순서대로 가정용 전원 주파수와 극저주파, 저주파, 통신주파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으로 구분된다. 태양 또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태양은 여러 가지 주파수를 방출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한 양이 지구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도 전자파의 한 작은 주파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구는 전자파에 의해 온도가 유지되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 또한 직간접적으로 전자파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생활 주변에는 의도적인 전자파 발생원, 즉 사용을 목적으로 발생시키는 전자파가 있다. 방송국, 중개소, 기지국, 선박이나 항공통신용 송신장치, 인공위성 등의 통신용 안테나, 이동전화 단말기, 레이더, 온열치료용 의료기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송전선이나 가전기기와 같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의도하지 않은 전자파 또는 전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전자파는 방송, 통신을 비롯해 의료 분야, 교통 분야, 산업 분야, 군사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이상 증세를 찾아내는 영상 기술과 찾아낸 증상을 치료하는 치료 기술로 이용되며, 교통 분야에서는 차량의 급증으로 심각해진 교통체증, 버스를 탈 때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갈 때 길어지는 정차 시간을 개선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는 터널이나 도로를 건설할 때 장애물을 가열하여 부수는 방식으로 널리 이용되며, 군사 분야에서는 아군 함정에 대한 잘못된 위치 정보를 담은 전파를 발사해 적들을 기만하거나 전자파를 발사해 적들의 통신 내용을 교란시키는 등의 원격 전자 교란 레이더와 무인 항공기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많은 분야에 쓰이는 만큼 전자파로 인한 피해 사례도 생겨난다. 우리가 이제 뭐 전자기기, 통신기기, 모든 제어기기는 전기나 전자 제어에 의해서 많이 작동되잖아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제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전자파 간섭이다, 전자기 간섭이다, 뭐 등등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방해를 충분히 이길 수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 방해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유해하다 또는 유해하지 않다로 의견이 나뉘어 왔는데, 이와 관련해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고 또 진행되고 있다. 1979년에 이제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의 교수팀들이 우선 이제 고압선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백혈병 발생이 이제 유별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과관계를 조사함으로 인해서 고압선에서 나온 전자파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의 백혈병 발생에, 특히 이제 소아백혈병이죠. 소아백혈병 발생에 유의한 어떤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외에 이제 뭐 일부 선진국의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 뭐 휴대폰 사용에 뭐 뇌암 발생에 영향이 있더라 없더라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을 명확히 규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요. 전자파가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물론 많지만 인체 유해성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정말 걱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2011년에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가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휴대전화 전자파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사에서는 5세 어린이의 전자파 흡수율이 20세 성인 흡수율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성장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부 자극에 대한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휴대폰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전자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전자파 차폐 소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전자파를 차단하는 원리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금속 소재를 투과하지 못하는 전자파의 성질을 이용해 금속 소재에 도료를 입혀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자파 차폐 소재를 휴대전화에 사용하면 휴대전화 내외부로 차단되는 전자파가
80% 정도나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린이들에게도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전자파를 줄이는 기술 개발이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부분의 생활가전 제품은 30cm 떨어져서 이용할 때 전자파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생활 속의 소중한 자원으로 받아들이고 좀 기준을 지켜서 위험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승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